자, 여자는 외도 기간이 중요하고 남자는 기간이 덜 중요하다고 하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성행위에 별도로 집착하지 않는 상간녀를 만나는 남자와 성행위에 집착하고 반응도 아주 큰 상간녀를 만나는 남자가 있을 때 이 두 남자가 악화되는 기간도 별 차이가 없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외도한 기간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외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척도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의 외도는 기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간이. 그러나 이 아내 외도일 때 이 상간녀인 경우에는 여자인 경우에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 기간 동안 상처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상처가 쌓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도 기간만을 놓고 볼 때. 자, 그런데 성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섹스에 집착하는 남자가 있고 상간녀, 섹스에 집착하지 않는 상간녀인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도 상간녀 악화되는 건 같아요. 그러나 섹스에 집착하지 않는 상간녀인 경우에는 이미 외도 기간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서서히 악화되어 온 거는 맞아요. 그러나 최악으로 악화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면 돼요.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자인 경우, 상간녀인 경우 섹스에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섹스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여자가 섹스에 집착한다는 얘기는 상처가 매우 크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애정에 관련되는 게 갈구가, 즉 사랑한다라는 그런 감정이 매우 큰 경우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락 중심, 상처가 워낙 많아서 쾌락을 원하는 상간녀, 그 다음에 사랑을 원하는 상간녀, 둘 다 섹스에 집착하는 건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섹스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상간녀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냥. 물론 착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악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또 성행, 남자의 섹스에 집착하는 상간녀가 있어요.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섹스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랑 따위 관심이 없어요.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섹스에 별로 집착하지 않는 상간녀는 사랑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섹스에 집착하는 상간녀는 사랑 따위는 아예, 즉 한마디로 최악으로 악화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도의 기간에 의해서도 악화되는 정도를 볼 수가 있고, 섹스에 집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로 악화됐느냐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남자인 경우에는 기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남자는 기간이 짧던 길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남자가 섹스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섹스에 집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는 섹스에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반응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증심리 장애가 초기 아니면 중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섹스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거나 상간녀의 섹스에 집착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최하가 중증심리 장애 중기 또는 말기, 기본이, 즉 엄청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남자는 섹스의 집착 유무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져요. 이때 아내들이 볼 때, 이 아내들이 볼 때 남자의 사랑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은 사랑 개념이냐 섹스 개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만 남자는 섹스에 집착 안 해도 어차피 반응해. 그 다음에 섹스에 집착하는 상간녀다, 이거에 관련돼서도 결국은 성적 반응에, 이 반응에 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반응까지 미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악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인 경우에는 이 성적인 것이 연결이 되게 되면 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들이 그러면 섹스에 몇 번 했냐, 뭐 해가지고 집착했냐 안 했냐,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판단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상간녀 만나면 섹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간녀를 만나면 그냥 반응이 좋아도 많이 만나려고 들고요. 섹스가 좋아도 많이 만나려고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랑했느냐, 섹스에 집착했느냐 이걸로 따지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아내가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아내가 판단하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상담사들도 이 판단 구분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는 마치 섹스에 사랑, 그러니까 반응에 중독되는 거와 성적 반응에 중독되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전문가도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하면은 그거 절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점을 꼭 유념을 하시고, 기간, 그다음 악화 정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바로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게 된 바로 이 아내의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악화됐든 안 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간녀가 악화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그래서 아내는 이유야로 막론하고 무조건 치료부터 해야 돼요. 빨리 본인을 되돌려야 돼요. 자가치료법, 상담, 조언, 코칭, 솔루션이 없는 자가치료법이어야 돼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걸로 회복을 해놓고 상간녀든 남편이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지금 분석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요. 어차피 일로 가도 남편 악화되고 어차피 무조건 악화돼. 물론 당연히 나의 외상 트라우마도 악화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악화돼 버리면 돌아와지지도 않고 돌아와도 심각해요. 이거를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자꾸 남편의 이 악화되는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상간녀는 어떤 여자인가요? 지금 남편 상간녀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남편의 도로 인해서 나한테 발생한 외상 트라우마가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는데, 그래서 빨리 나를 되돌려야 돼요. 이 점을 꼭 유념을 하셔서 내 인생 전부와 내 아이들이 인생 전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남편 상간녀를 돌아보고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